오랫동안 과거에는 초강대국을 사이비 과학으로 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른바 초능력이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능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일은 많은 세계 강국의 연구에 비밀리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은 마술사가 아니라 주요 물리학자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기밀 해제된 CIA 파일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을 연구할 비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초강대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능력 천의 눈을 사용해 달과 화성의 신비한 유물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2015년에 그 비밀 계획에 연루된 초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당된 임무 동안 그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한 폐렴이 발병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가 전에 한 말이 사실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능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해에 실제로 어떤 일을 예견했느냐는 것입니다. 페이퍼클립 작전 1935년 히틀러가 독일의 수장이 된 지 3년 만에 이때 그는 나치당을 위해 세계를 통일하려는 그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독일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는 국민의 힘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진짜 무기가 군사력도 최고 과학자도 아닌 베벌스부어의 초능력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해 히틀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을 모두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들은 인체에 숨겨진 신비한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히틀러는 신비주의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이 우월감을 잃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1945년 4월 30일에 자살해야 했습니다.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즉시 1600명이 넘는 나치 과학자들을 성공적으로 수용한 페이퍼클립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 정복을 위한 미국 계획의 토대를 마련한 원어 반불운도 포함됩니다. 그해 그가 없었다면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페이퍼클립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히틀러의 초능력을 가진 재능을 받아들일지 말지 상관에게 지시를 요청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제안은 즉시 거부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고위 지도부가 사회에서 무지한 사람들만이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은 사이비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특수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히틀러를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독일의 뛰어난 재능을 거의 모두 옮기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 결정으로 인해 미국이 세계 1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거의 잃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초감각적 능력 1961년 4월 12일 소련은 우주왕복선 오리엔탈 1호를 발사하여 세계 최초로 사람을 우주로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인류가 우주에 진출한 것을 전 세계가 기뻐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긴급 비밀회의가 열린다. 알고 보니 소련이 인류를 우주로 보내는데 성공하기 불과 몇 년 전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소련은 우주 정복 경쟁에서 계속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직면한 미국은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 즉 당시 로켓 전문가들이 모두 미국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련은 왜 지속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 이때 그 비밀회에 참석자가 2개의 파일을 대통령에게 건넸다. 문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전하지 않은 특수능력을 가진 재능을 소련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서에 따르면 소련은 매년 인간의 초능력에 대한 연구에 3천만 루블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는 오늘날 5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비상요원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1970년에 미국인들은 신속하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줄여서 ESP, 초감각 지각에 대한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육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의 정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국 정부에 의해 최고 기밀 정보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일어나서 보고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000년까지 CIA는 미국 정보자율법에 의해 강제되었다. 그들은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이 인체에 대한 신비한 힘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점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누구나 훈련을 통해 이러한 특정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21세기 이전에 출판되었지만 수년 동안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인 힘은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오랫동안 많은 비밀 임무에 초강대국을 적용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초강대국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미국 고위 지도부는 즉시 국방정보국, 중앙정보국, 스탠포드 연구소를 임명하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임무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초자연적 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초감각, 사물을 통해 보는 투시력, 멀리서 사물을 바라보는 천체의 눈, 전투 능력이 있는 일부 군인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주 연구원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해롤드 이프토프, 해럴드 이퍼토프라는 두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초자연적인 물리학자인 러질 타그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유명한 뉴욕 화가 인고 스완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상의 눈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고 스완이 실제로 설레스철 아이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과학자들은 미리 준비한 지리학적 위치의 좌표를 꺼내어 스완이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스완의 정확도가 65%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레스철 아이를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확인했습니다. 인고 스완의 정확도는 상당히 높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실험 중에 다른 과학자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대서양에서 좌표를 제공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인고 스완만 보았다. 약 10초 후 그는 작은 섬을 그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작은 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작은 섬의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서양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이름 없는 섬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스완이 실제로 천안의 힘을 소유하지 않는 한 그 형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실험의 성공으로 CIA는 인고 스완의 설레스철 아이의 능력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달과 목성을 관찰하십시오. 1973년 4월 27일 인고 스완은 예정대로 스탠퍼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오늘의 실험이 이전의 실험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험실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방정보국, 중앙정보국, 나사 천문학자 출신입니다. 물론 인고 스완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달의 뒷면을 관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인고 스완에 따르면 실험의 목표를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달까지 멀리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요청했다면 그는 여전히 지시에 따라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인고 스완만 보였다. 3분 정도 지나니 높은 타워가 많이 보인다. 그들은 끝이 뾰족한 정사각형 비석과 비슷합니다. 원형 구조와 이상한 기계도 있습니다.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관찰 중인 나사 과학자들은 모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실험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나사가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달의 뒷면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의 뒷면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지구인의 구조가 아니며 나사가 달 탐사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달을 관찰한 후 나사는 다시 새로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인고 스완에게 천안을 사용하여 목성을 관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인고 스완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몇 분 후 인고 스완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성 근처에 밝은 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약간 먼지처럼 보이지만 밝습니다. 인고 스완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천문학자들이 끊임없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사람들은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목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보이저 탐사선이 목성의 고리 이미지를 포착한 것은 이 실험이 있은 지 6년 후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목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행성을 관찰하는 것 외에도 1979년에 미국 정보기관은 소련의 투-22 폭격기가 아프리카 대륙에 추락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미국이 가장 원했던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타게이트 훈련관리인 로즈메리 스미스에게 그의 초능력을 사용하여 폭격기를 추적하도록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미군은 마침내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린 뷰캐넌의 폭로. 린 뷰캐넌은 미국 국방부 정보부의 고위정보장교이자 초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훈련 장교입니다. 그에 따르면 초기에 인고 스완의 도움을 받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도는 다릅니다. 지금은 인간에게 잊혀지고 타락한 초강대국이 있을 뿐입니다. 린 뷰캐넌은 많은 사람들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미국이 초강대국의 존재를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린 뷰캐넌이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주목을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언론인 린더 물턴 하운과의 인터뷰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끝날 때 그들이 설레스철 아이 능력을 사용하여 미래를 탐색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미래 인류 사회는 2012년에 시작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2012년에도 전 세계 언론은 보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야의 예언에 따르면 세상은 2012년 12월 21일에 끝나서 사람들을 한동안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기치 않게 2015년 린더의 인터뷰에서 린 뷰캐넌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된 아이를 사용하여 2012년 12월 21일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아내곤 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인류는 인간이 야기한 기후 문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는 인류가 걱정해야 하는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린 뷰캐넌은 계속했다. 나는 또한 2050년을 방문했다. 그 방문 동안 나는 2050년의 대도시가 매우 황폐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류는 농업 생산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에 비해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다. 아마도 인구의 급격한 감소일 것입니다. 린더는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전쟁이 있는 줄 알았지만 다시 확인해보니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한 사건이 있었지만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나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견해가 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린 뷰캐넌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린다가 물었다. 그것은 공중에 있는 다른 것입니다. 독소가 음식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린 뷰캐넌이 대답했습니다. 언론인 린더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린 뷰캐넌이 말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던 2019년이 되어서야 그녀는 갑자기 인터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린 뷰캐넌은 여전히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2050년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5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CIA가 이 프로젝트가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연간 최대 2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프로젝트의 두 과학자인 헤럴드와 러슬이 나중에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초강대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그들은 여전히 연구에 참여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해의 두 과학자가 실험 중에 뭔가를 발견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고위 지도부의 압력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고위 지도부는 정보의 자유법의 압박으로 프로젝트가 표면적으로 폐쇄되었으므로 정기적으로 프로젝트의 기밀을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후 연구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인체 초강대국에 대해 발견한 또 다른 신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